2024년 10월 넷플릭스 독점 신작 건담인 기동전사 건담 복수의 레퀴엠이 공개되었습니다. 무대는 건담의 시작이자 어지간한 역사설을 넘을 정도로 정보가 많은 우주세기. 팬들이 정말 까다로워서 잘못 건드리면 폭사하기 좋다는 우주세기. 그런데 작품을 만드는 입장에선 가장 까다로운 게 1년 전쟁이죠. 왜냐하면 국지전을 핑계로 넣기는 좋은데 넣으면서 뭔가 하나씩 어그러지기 때문이에요. 제작은 반다이 남코 필름웍스, 썰라이즈가 했지만 제작비는 넷플릭스가 지불했으며 감독, 각본도 서양 쪽 인물이죠. 그런데 정작 CG는 얼리얼 엔진을 이용해서 일본에서 만들었어요. 즉 제작은 일본이 하고 서양 시장을 노리기 위해서 자본과 감독만 빌렸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스태프롤로 밀어볼 때 소수의 인원을 투입한 저예산 작품인 듯 보이지만 그 퀄리티는 상당히 괜찮습니다. 물론 눈에 걸리는 게 없는 건 아니지만요. 건담 중에서도 복잡하기로 유명한 1년 전쟁을 다뤘지만 건담을 몰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었으며 극장 영화처럼 한 편으로 내지 않고 총 6편 24분 정도로 나눠놔서 부담없이 보기 좋습니다. 초보자를 위한 배려, 바쁜 직장인을 위한 배려가 확실하다 할까요? 이번 기획은 두 편으로 진행됩니다. 이번 편에서는 영화의 개요 그리고 감상을 다루고 다음 편에선 글쎄요. 이후부턴 어느 정도 스포일러가 있으므로 본편을 보시고 시청하시길 권합니다. 자, 시작해보죠. 주인공은 레드울프대의 부대장인 이리아 솔라리란 여성으로 원래 그녀는 바이올리니스트였지만 남편이 공습 때 사망한 후 전쟁에 참여하게 되지요. 1화는 루마니아 부다페스트 오데사 작전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1년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지온이 패망으로 몰리게 된 계기이기도 하죠. 우선 칭찬하고 싶은 것은 가장 비중이 높기에 설명이 어려울 수밖에 없음에도 초보자가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던 겁니다. 보통 건담을 잘 아는 사람이 저 같은 일반인에게 설명하면 이야기가 한없이 복잡해져서 거리감을 갖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 작품은 무엇을 어디까지 설명해야 초보자가 이해할 수 있는지 선을 정확히 잡고 있어요. 화면의 정보량이 상당해서 건담을 잘 아는 사람이 보면 작품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출이 많지만 그걸 몰라도 작품을 이해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건담 에이스에 연재되는 1년 전쟁 외전작들이 기본적으로 건담을 안다는 전제로 이야기하는 것과는 대조적이죠. 그래서 건담과 밀리터리 그리고 전쟁물에 흥미만 있다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작중의 무대는 우주세기 79년 11월 6일 15시 27분 루마니아. 연방이 오데사 작전을 시작한 것이 11월 7일 오전 6시이니 오데사 작전 15시간 전의 이야기입니다. 즉 이리아 일행은 1년 전쟁 중 가장 긴박한 전장에서 목숨을 건 탈출을 해야 하는 것이죠. 1년 전쟁을 잘 아는 사람이라면 각종 게임, 만화, 설정 등에 나온 연방의 여러 부대, 하얀 악마나 파란 운명 같은 것들이 오데사를 포위하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이 작품은 굳이 이런 설정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별도의 설명 없이 영상만 보고 있어도 엄청나게 위험하다. 보급도 떨어지고 사기도 바닥났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훌륭한 묘사는 칭찬해주고 싶네요. 작중에선 전혀 언급되지 않지만 연방군이 오데사를 완전 포위한 후 포위망을 좁혀오자 사령관인 마쿠베는 이 이상 진격하면 핵미사일을 쏜다면서 엄포를 놓죠. 하지만 이 핵미사일을 암으로가 처리해버리자 마쿠베는 오데사를 포기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HF를 타기 위해서 스테이션으로 몰려가는 것이고 연방은 이를 알고 포위망을 좁히는 것이죠. 작중에선 이런 구구절절한 설명 하나 없이 보급도 끊기고 명분도 잃어 사기가 떨어진 지원병을 보여주며 이들이 철군하는 것 외엔 답이 없다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제공권도 장악당했다는 연출을 넣어서 왜 이들이 굳이 육로로 탈출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하는 등 건담을 모르는 밀리터리 마니아가 봐도 납득이 가는 방식으로 이야기하죠. 다만 밀리터리, 건담에 대한 관심조차 없으면 이걸 굳이 보진 않겠지만 건담을 잘 모르는 밀리터리 마니아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묘사가 좋습니다. 마쿠베가 이걸로 지온은 10년은 더 싸울 수 있다 라고 한 말은 몰라도 부담없이 쉽게 볼 수 있죠. 즉 이 작품은 굳이 건담을 몰라도 로봇이 나오는 밀리터리물에 거부감만 없으면 초보자도 이해하기 쉽습니다. 시청자층을 넓히는데 최적인 구성이죠. 단 아무래도 로봇, 밀리터리물로서 만들어졌다 보니 밀리터리물의 필수 요소인 고증이라던가 SF 세계관화에서 만들어진 경기의 설득력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적어도 제가 볼 땐 건담에서 등장한 각종 병기, 개인 화기가 총출동한 데다가 고증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여기서 비교적이란 말을 쓴 이유는
돕 같은 경우에는 오리지널 디자인이기 때문이죠. 예전 건담에 나올 때야 그냥 희한한 전투기였지만 건담에 리얼이란 요소가 도입되면서 돕은 공력 특성 최악, 연비 최악의 결함기체로 꼽혔죠. 딱 봐도 이게 대기권을 알 수 있을 거란 생각은 전혀 들지 않죠? 그래서 설득력을 위해서 바꾼 케이스가 아닌가 합니다. 가오는 기체를 투하할 때는 시속 100km 이하로 속도를 떨어뜨려야 하는데 작중에선 레드 울프대를 투입할 때 속도를 줄였다가 격침당하기도 하죠. 역시 고증을 잘 따른 연출이에요. 물론 가오가 수용할 수 있는 기체 수가 3개에서 4개로 늘어나는 등 세세한 변경점은 존재하지만요. 그 외에도 MS 이글루2 중력전선에서 처음 등장한 S-마인이 등장하는 등 1년 전쟁팬을 위한 깨알 같은 요소도 잔뜩 넣어놨으며 마젤라 톱이 후진할 때는 후미 등이 들어오기도 하는 등 화면상의 정보가 다채로워서 이해하기도 쉽고 지루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증은 만족이에요. 물론 기존 우주세계에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된다. 저 돕과 가오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분들은 할 수 없겠지만요. 작품의 전반적인 톤은 밀리터리물에 괴수 영화의 톤이 들어갔다고나 할까요? 괴수 영화의 기본은 쫓기는 인간의 무력함을 표현하는 거죠. 설정에 의하면 1년 전쟁 때 지오는 자원이 부족했고 오데사를 잃어버림으로써 자원 부족은 더욱 심해진달까 자원을 얻을 곳이 사라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의식하지 않아도 영상만 봐도 불리한 전황의 여파는 곳곳에 보이죠. 맛없는 음식이라던가 기동성 문제로 인해서 버려진 자쿠 탱크는 아무리 봐도 지온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게 보이죠. 사마에서 르네 소령이 이리아 일행을 거부하는 사건이 있는데 이는 물자 부족이 심각하다는 것을 넘어 능력 있고 판단력도 빠른 르네 소령이 아군을 거부할 정도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건담을 잘 알면 그 이상의 정보를 알 수 있죠. 처음에 레드 울프덱을 사용하는 자쿠는 F형이죠. 이는 프라모델 정보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런데 F형 자쿠는 우주형이에요. 육전형인 J형이 아니죠. 물론 자쿠는 범용성이 뛰어나서 F형도 지상에서 운용을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대기권 내에서의 냉각 효율이 좋지 않다는 점도 있고 대기권 내에서 필요 없는 장비를 떼어야 할 정도로 기체가 무거웠기 때문에 지오는 육상 전투를 위해서 J형을 별도로 제작했죠. 이런 상황인데 굳이 F형을 쓴 이유는 두 가지로 추측되는데요. 우선 당시 전황, 자원 부족으로 인해서 전쟁 중반부터 보급에 문제가 생긴 지온의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에이스 부대에 제대로 된 장비를 보급할 수 없는 현실 말이죠. 또는 레드울프가 에이스란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1화에서 레드울프가 루움에서 세척을 격침했다는 대사가 나오는데요. 일반적으로 에이스란 칭호는 5기를 격추한 사람에게 붙습니다. 샤가 5척을 격추하여 에이스가 되었죠. 그런데 3척을 격추해서 에이스가 되었다? 전쟁이 장기화하고 인적 자원이 부족해지면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승진시켜 전선에 파견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점에서 밀어보면 레드울프는 사실상 에이스 취급을 받지 못하기에 자쿠 F형을 몰고 나갈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죠. 혹은 아예 둘 다 합쳐서 사람도 자원도 모두 부족하니 이 지경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여담이지만 작중 후반엔 명성 드높은 에이스 부대인 미드나이터즈가 등장하는데 분명히 에이스 마크가 붙어있긴 하지만 둘이 달려들어 장갑차 하나 못 잡는 무능함도 보이죠. 한글 자막은 미드나이트로 오역이 되어 있네요. 그들도 파일럿 슈의 칼을 보면 에이스 마크가 붙어 있는데 어쩌면 이레아처럼 급조한 에이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이들은 루움 전역 이후 제대로 된 장비조차 지급받지 못했죠. 즉 지상에 최적화되지 않은 F형으로 연방 최고의 처형장인 건담과 싸운 것이에요. 이런 배경은 레드울프대의 비참한 운명과 건담 EX의 강함을 대비시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이 작품이 처음 공개됐을 때 이게 정사인지 외전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저는 정사로 만들려고 했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것저것 끼워넣기 쉬운 MSJ08 소대를 바탕으로 말이죠. 건담 EX의 얼굴은 디자이너가 같아서인지 EG8과 상당히 닮아 있으며 4화에선 058 소대 팬들에게 반가운 얼굴인 유리 캐라네가 등장하죠. 반다이 어설라이즈는 우주세기 작품만 만들면 아무로 샬 넣으라고 압박한다는 인상이 강한데요. 아마 이 작품에 그 둘이 나왔다면 작품이 망했을 겁니다. 하지만 유리는 오데사 탈출 작전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므로 작품의 주제와 합리성을 더욱 강화하죠. 물론 그 미인 비서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 불만을 가진 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있어야 합니다.
또한 공벌소대의 인기기체인 구프 커스텀이 구프란 이름으로 나오는데요. 사실 람바라가 노리스가 워낙 대활약해서 그렇지 구프는 자쿠와 별로 다를 게 없는 기체죠. 하지만 그 대활약이 워낙 인상적이라 반가운 분들이 많으실 텐데 특히 구프 커스텀의 상징인 게틀링건은 더욱 그럴 겁니다. 슬라이딩 하면서 공격하는 장면이 인상적이군요. 이 와중에 6주년 건텐츠가 나오니 공팔소대의 명장면이 떠올랐어요. 정리하자면 이 작품은 일부 메카닉이 오리지널이긴 하지만 작전의 흐름, 양상, 작품의 세부 디테일이 고증에 철저하고 그 구성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정사로 기획한 걸로 보이며 상황에 따라 정사에 편입시킬 준비가 된 듯해요. 하기야 오데사를 8배나 되는 병력으로 포위 선멸하는 상황인데 저런 부대가 하나 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겠죠. 다만 모든 걸 칭찬한 상황은 아닙니다. 이 작품은 CG 활용면에서 아쉬운 부분이 꽤 많이 보여요. 모빌 슈츠 전투씬을 콤마 단위로 돌려보면 화면이 안 떨리는 장면을 찾기가 힘들 정도인데요. 이건 예전에 트랜스포머 1편에서 자주 쓰인 연출이죠. 왜냐하면 카메라를 흔들어야 역동성이 살아나는 것도 있지만 카메라를 고정시킨 채 변신 장면을 촬영하면 그 안이 텅 비었다는 게 뻔히 드러나기 때문에 화면을 마구 흔들어댔던 건데요. 이번 작품의 화면이 떨린 이유는 이걸 감추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인물을 묘사할 때처럼 너무 정직하게 비추면 박력이 떨어지기 때문일 거예요. 고의로 오브젝트를 흔듦으로써 좀 더 역동적으로 표현한 거죠. 이런 역동성은 트랜스포머에선 단골로 나오니 벤치마킹을 잘한 것 같습니다. 반면 캐릭터에는 문제가 있어요. 모빌 슈츠는 플레이스테이션 5 수준인데 인물 모델링은 PS4, 움직임은 PS3 초창기랄까요? 움직임 자체가 나쁘기보다는 모빌 슈츠의 움직임이 기대 이상인 반면 인물 그래픽은 가뜩이나 떨어져 보이는데 움직임이 저 모양이라 더욱 인형처럼 보여요. 사실 인물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모션 캡처를 해도 살리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의도대로 표현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오래전 작품이긴 하지만 파이널 판타지 어드벤트 칠드런의 경우 마치 게임 캐릭터 같은 움직임이랄까 일반적인 인간이 할 수 없는 애니메이션적인 연출이 많았는데 이는 당시 기술상의 문제로 인간 같은 CG가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예 초인처럼 움직이게 만든 것이죠. 거기에 눈이 팔리면 움직임이 어색한 걸 캐치하지 못하니까요. 다만 밀리터리물인 건담에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나름의 꼼수를 썼죠. 이 작품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 그래픽의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루마니아 부다페스트의 전경이라던가 콜로니 내부의 풍경 묘사는 혀를 내두르게 하는데 거기서 움직이는 게 인형같이 움직이는 캐릭터라 자꾸 거슬리죠. 움직임만이 아니라 모델링에도 문제가 있어요. 이 작품 얼리얼 엔진으로 제작했다고 하는데 사실 얼리얼을 쓰는 건 문제가 없어요. 승리호, 레디 플레이 원 등의 작품도 얼리얼로 제작되었으니까요. 문제는 얼리얼 엔진의 버그로 인해 오브젝트가 겹치는 현상이 있는데 이게 검수도 안 된 채 최종 결과물에 그대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 이전에 모델링 자체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표정이 딱딱하고 움직임도 각이 져서 마치 인형 같죠. 제작진도 이를 의식하는 것인지 캐릭터의 동작을 잘 잡으려고 하지 않아요. 저도 영상을 제작하면서 한 건데 인간과 인간이 대화할 때 혹은 무언가 복잡한 움직임을 취할 때 클로즈업을 유난히 많이 하죠. 또한 파이널 판타지 영화에서 언급됐던 불쾌한 골짜기, 홍채가 없는 죽은 눈도 보입니다. 눈 안에 홍채가 표현되지 않아서 어딘가 불편하게 보이는 거죠. 또한 4화에선 08소대에 유리 캐르네가 등장하는데 아무래도 애니메이션 베이스가 있다 보니 어레인지가 힘들었던 것인지 혼자서만 만화에서 튀어나온 것 같이 어색하게 나오죠. 제가 비서를 안 데려왔다고 뭐라고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믿으시죠? 게다가 이들은 건담에 쫓겨 도망치는 사람들인데 재활용 센터에 있던 사람들이야 기지가 있으니 그렇다 쳐도 이리야 일행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도망치는 폐잔병들 치고는 너무 얼굴이 깨끗해요. 이걸 숨기기 위해서 눈썹에 상처를 넣고 문신을 새겼지만 이것만 갖고는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모빌 슈츠와 배경에 훌륭한 고증과 엇나가면서 보는 사람을 항상 불편하게 만들죠. 재미있는 건 이게 앞에서 말한 어드벤트 칠드런에서도 언급되었던 문제란 거예요. 처음에 나온 영화 인물들이 그 격심한 전투에서도 너무 얼굴이 깨끗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컴플리트 버전을 출시하면서 추가로 웨더링 처리를 했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이건 경험 부족이 나온 문제일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건담은 건프라 판매를 위한 작품이니 모빌 슈츠의 디자인만 좋으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지만 이 작품은 인간 드라마의 비중도 높고 캐릭터의 감정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라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물론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니 모빌 슈츠에 집중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쉬운 마음을 감추는 것은 좀 어렵군요. 자, 지금까지 복수의 레퀴엠에 대한 전반적인 감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이 작품을 메시지와 테마란 측면에서 한번 돌아보려고 해요.
다음 편을 기대해 주시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